발롱도르 탑10에 오르는 게 이렇게 힘든 건 줄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한국인이 발롱도르 순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 손흥민이 챔스 준우승에 리그 공격 포인트 1010 클럽에 가입하면서 발롱도르 22위까지 오르고, 득점왕과 챔스 진출에 성공했을 때 최종 11위까지 오르면서 팬들을 흥분케 했지만, 아시아인이 득점왕까지 했는데도 10위 안에 들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3 발롱도르 시상 결과를 보니까 더욱 문턱이 높은 곳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맨시티 선수들만 5명이 올라 있었습니다. 2위 홀란, 4위 데브라이너, 5위 로드리, 7위 알바레스, 9위 베르나르도 실바까지 맨시티가 FA컵 우승, 리그 우승, 챔스 우승까지 하는 트래블을 달성했다 보니까 다 휩쓸어 버린 것입니다. 손흥민이 맨시티에 있었다면 이란 상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손흥민이 B클럽에 있고 B클럽에서 우승을 해버렸다면 탑10 안에 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에 김민재도 도전을 해봤지만 김민재는 최종 순위 22위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리에 우승, 챔스 8강, 세리에 올해의 수비수 정도로는 더 높은 곳을 오르긴 힘든가 보네요. 김민재는 본래 공격수 출신이었는데 센터백이 된 것을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김민재는 발롱도르 순위가 22위라는 것에 실망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와, 센터백 중에 전체 1위를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 수많은 유럽 클럽에서 5대 리그 안에서 우승을 경쟁하는 팀들 안에서 B클럽들의 센터백들 중에서도 최고의 선수로 뽑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에 박수 안 치면 언제 치나요? 네. 지금 잠시 좋아요 눌러주시는 서비스 부탁드립니다. 맨시티 트래블의 주역 중에 한 명인 디아스보다 순위가 높고 현존 가장 비싼 수비수 그바르디올보다도 더 높은 순위로 센터백 중에 1위였던 것입니다. 김민재는 현재 대한민국 축구 선수 인기 순위에서는 손흥민, 이강인 그 다음으로 골을 못 넣어서 그런지 다소 미약하고 최근 황희찬의 리그 득점 5위까지 오르면서 미친 활약을 하다 보니까 더 밀릴 조짐까지 보이는데 그러지 맙시다. 만약 뮌헨이 챔스 우승하게 되면 무조건 발롱도르 10위 안에 들어갈 상황이니까요. 손흥민이 영국 무대에서 이렇게 손에 꼽히는 선수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만 김민재 또한 이렇게 월드 클래스 센터백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현재까진 김민재가 손흥민의 죽음마저도 넘어버릴 줄은 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발롱도르 소식 때문에 김민재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강인, 토트넘보다 경제가치가 더 높은 파리 생제르맹, 명실상부 B클럽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프랑스 클럽에서 모셔간 것도 모자라서 새로 부임한 스페인 출신 엔리케 감독에게도 우리와 다르게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으면서 중용되고 있으니 이 또한 엄청난 일입니다. 이강인, 그의 나이는 이제 22살입니다. 손흥민보다 몇 개월 늦게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넣었지만 손흥민의 길을 가고 있는 선수란 느낌이 팍팍 들죠. 모든 레전드 선수들은 인터뷰를 들어보면 결국 자신의 기록이 후배들로 인해서 깨지는 것을 원한다 쪽으로 말을 하는데, 손흥민도 한국 축구를 위해서 자신을 뛰어넘는 선수가 나오길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의 전무후무한 기록들이 깨지는 게 불가능해 보이고 100년이 지나야 깨질까 말까 한다는데, 이강인이 22살에 B클럽의 주전으로 뛴다는 건 이 또한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에 이강인이 자신만의 발자취를 남기면서 또 다른 전무후무한 선수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강인은 엔리케 감독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이강인은 172cm의 다소 작은 피지컬일 수도 있지만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균형감 있는 피지컬이라고 하고 있고, 볼을 소유할 수 있는 선수, 드리블을 통해 우위를 점하는 선수,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까지도 되는 뛰어난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처음에는 립서비스일 줄 알았는데 콘테도 다이어 월클 될 수 있다고 했었으니까 인터뷰 때 그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경기들을 봐도 이강인은 팀의 중심 중 한 명입니다. 이강인이 출전하게 되면 킥은 모두 이강인 전담입니다. 음바페가 복귀하고 이강인도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강인은 전경기 출전하면서 비싼 선수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엔리케 구상에 맞게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챔스 2경기 출전 만에 득점을 신고하고 직전 경기인 리그에서도 소름 돋는 어시스트를 하면서 음바페와 강하게 포옹하는 투샷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강인은 리그 10라운드에서 리그안 공식 베스트 11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팀은 브레스트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승점 3점을 놓칠 위기까지 있었는데 가까스로 승리했음에도 은바페 2골을 넣으면서 뽑혔고 이강인도 팀의 고전 중에도 가장 임팩트 있는 활약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뽑힌 것입니다. 단순한 공격 포인트만이 아니라 경기 내내 상세한 활약상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뽑힌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강인은 A매치를 통해서도 확실히 수비도 좋아졌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는데 브레스트전에서도 중원에서 볼을 뺏기면서 역습을 당할 때 끝까지 쫓아가서 막아내고 다시 파리가 볼을 소유하게 만든 부분만 봐도 이강인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좋은 선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활약으로도 이번 베스트 11을 뽑히는 거면 이강인의 플레이상 득점한 모든 경기에 베스트 11에 뽑히게 될 확률이 더욱 높아지겠죠. 파리 생제르맹은 오로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목표하기 때문에 은바페에게 1000억, 덴벨레 280억 등등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최근 AC밀란에게도 쉽게 승리하는 팀이라면 대진에 따라서 우승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바이에른 뮌헨도 우승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두 팀이 결승전에서 만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챔스 우승 도전할 만한 팀이라는 것 자체가 팀이 강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혹시나 발롱도르 30위 안에 김민재, 이강인이 동시에 올라가는 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선수 모두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고 팀 내에서도 매우 적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만 낸다면야 문제 없죠. 발롱도르 점수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기회도 있는데, 내년 1월 아시안컵이 열리면서 63년 만에 한국이 우승을 하게 되면 대륙간컵 우승이라는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이강인에게도 발롱도르 순위에 오르는 걸 노려볼 수 있습니다. 김민재야 2년 연속 30위 안에 드는 건 거뜬한 분위기고요. 뿐만 아니죠. 가장 원탑, 대한민국 축구의 상징 손흥민도 있잖아요. 손흥민은 이미 팀의 성적이 좋을 때마다 발롱도르 순위에 올랐습니다. 한 번은 22위, 한 번은 11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흥민은 토트넘이 완전 업그레이드 되면서 무늬만 1위가 아닌 실제 1위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손흥민이 혹시나 리그 우승에 득점왕급 활약을 지금처럼 보여준다면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발롱도르 30위 안에 3명의 한국인이 뽑힐 수도 있는 상상까지 있습니다. 비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건너야 할 산이 많긴 하죠. 많은 팬들이 손흥민부터 최고의 한국 선수들이 아시안컵 차출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의 위상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에 메시가 혼란을 제치고 발롱도르를 수상한 것에 대한 이견들도 많은데 월드컵 우승이라는 것도 매우 큰 점수인 거거든요. 메시는 30대 중반이 되어서 코파 아메리카 우승도 해내고 월드컵 우승까지 해내면서 다 이룬 선수가 되었습니다. 2년 전 사디오 마네가 발롱도르 2위를 했을 때도 살라를 제치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우승한 것이 큰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손흥민이 발롱도르 1위를 논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가 발롱도르 30위 안에 든다는 것만으로도 세계 축구 역사의 일대 사건이 될 테니까요. 황희찬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폼을 보여주고 부상에서 완전 벗어나고 감독의 신뢰를 받고 있다 보니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올 시즌 2자릿수 득점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이렇게 대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을 때 아시아의 강호라고 하면서도 63년 동안 들어올리지 못한 아시안컵, 정말 절호의 우승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내년 우리 선수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선수들 부상 없이 마음껏 그라운드를 누비길 바라고, 지금은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한국 축구를 응원해줘야 할 때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한국의 자랑 손흥민 선수를 직접 볼 수 있는 토트넘 직관 티켓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시청해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국을 대표해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여러 유명인들을 비롯해서 뒤에서 묵묵히 한국을 알리는 수천 명의 한국인들 이야기가 해외 매체에 보도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토트넘 직관 티켓 이벤트를 연 해당 기업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해외 매체에 여러 번 보도되었던 이 기업은 수천 명의 한국인들과 함께 태극기를 알리고 6.25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국내외로 안질환 수술 지원, 생활비 카드 지원 등 이미 수도 없이 많은 지원을 해왔고, 지난 9월에는 해외 참전 용사를 한국에 모셔와서 의료 지원 계획까지 밝히면서 극찬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 기업에서 새로운 목표 한 가지를 발표하면서 국내외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젠 고령의 나이로 비행기조차 타기 힘든 참전용사들이 많아지자 앞으로 16개국 병원에 후원을 진행하여서 그들이 편히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큰 목표를 두고 움직이겠다고 밝힌 건데요. 또한 그 목표가 결과로 나타났을 때 후원된 병원에는 이 70년 전의 태극기가 걸릴 것이라는 말도 전해집니다. 이 배경에는 해당 기업의 지원으로 한국에 올 계획이었던 한 참전용사가 있었고, 참전용사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무산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직접 필리핀으로 찾아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고 있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에 동참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펄럭이는 태극기가 박힌 후원 볼캡을 출시하였고, 이 볼캡은 6.25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일부 수익금이 후원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이 기업의 방향성처럼 기업명이 아닌 구매자의 이름으로 후원이 되는 특별함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토트넘 직관 티켓은 이 기업이 진행하는 이벤트로 태극기 후원 볼캡을 10월 31일까지 구매하신 분들 중 2명에게 티켓을 증정하는 걸 11월 13일에 발표하고,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구매하신 분들 중에 2분을 선정하여서 티켓을 증정하는 건 12월 13일 결과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평소 참전용사분들께 감사함을 전달하고자 한 분들이 있다면 이벤트를 통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전사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